교과서 374페이지를 갑니다. 374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서류로 심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74페이지에 보면 이제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리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가 있어요. 완료. 지금 우리는 요 칸을 배우는 겁니다. 요 칸을 배울 때 여기에서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보정이 나옵니다. 취하가 나옵니다. 각하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보정은 수정하는 거라, 수정.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한데 보충하여 정정한다를 줄임말이 보정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자, 제가 등기 신청은 오전 10시에서 10시. 그럼 등기관이 저한테 접수증이라는 걸 줘. 그 접수증에 17시라고 써놨어. 그럼 나는 17시까지 등기소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볼일 보러 간다. 볼일 보러 가야지. 볼일 보러 갑니다. 네. 그럼 볼일 보러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백화점에 아웃도어에 가서 구경 눈팅하고 있다. 그럴 때 등기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뭐라고 하느냐?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떼어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도장 가져오라. 그래가 가지고 와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거 있죠. 이걸 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충하여 정정한다. 낱말 뜻만 알면 됩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취하는 취소시키는 겁니다. 취소. 이제 각하거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 각하를 우리말로 말하면 거부라 거부. 안 해주는 거라 안 해주는 거.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등기관이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 해주어서는 안 되는 사유. 이게 각하 사유입니다. 이걸 법에다가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11개를. 그러면 요 11개가 각하 사유고, 11개 중에 1개라도 해당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 안 해줘. 오케이? 네. 그럼 11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데 2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 안 해도 돼. 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1번 해봅니다. 375페이지를 봅니다. 다시 할게요. 2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1번 해볼까요?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찾았습니까? 네. 제 손을 보세요. 제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공부할 필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정답입니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글자로 보세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문구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본인이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대리인이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묶은 대리인이 등기를 해러 왔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4번으로 갑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위에다가 우편이라고 써요. 우편.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출석이라는 말은, 자, 답입니다.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가 방문 신청, 하나가 전자 신청입니다. 전자 신청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에는 출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문 신청입니다.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제 손을 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됩니다. 다시 우편으로 등기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런 오죠.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라고 써요. 필요적 기재.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입니다. 기재 안 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다시 할게요. 6번에다가,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6번, 7번, 한 장을 넘기세요.
8번, 11번, 6번, 7번, 8번, 11번. 자, 그래 앞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6번을 볼게요. 6번에 죽었습니다. 신청 정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 원료 표시가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 7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신청 정보.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밑줄 긋습니다. 등기 기록.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재료의 8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신청 정보. 밑줄 긋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위에다가 계약서라고 써서요. 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대표적인 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밑줄 긋습니다. 신청 정보. 밑줄 긋습니다. 등기 기록. 줄 긋지 마세요.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할 때 토지 대장만 줄 거세요. 자, 요리 오세요.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됐죠. 우리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이 등기부를 작성을 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등기, 원인, 정보,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등기부의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하는 대장.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내용이 일체된다, 불일체된다, 일체. 이거, 일체된다, 불일체된다, 일체. 불일체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세요. 9번에 가면 등기에 필요한 밑줄 긋습니다. 첨부 정보. 위에다가 서류라고 써요. 서류.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안 해주죠. 그 다음에 10번은 그냥 취득세 하나만 줄 것이에요. 취득세. 수수료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앞장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의 1등으로 중요한 거, 요게 375페이지에 박스 있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공시법 3문제를 맞춥니다. 3문제. 그래서 보세요. 지적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을 공부하는 거거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축척 변경이거든. 등기법 시간에 1등은 이겁니다. 그럼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2번 동그라미 이번에 제목을 볼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찾았습니까? 네.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아니다? 등기 대상. 375페이지의 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래 놓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공부하고 가는 거라. 그럼 3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이리 잠깐 와보세요. 결론은 뭐냐 이러면은 결론은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럼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도 나중에 가면은 요거 갖고 공부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권리의 일부입니다. 요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이는 무조건 방 한 칸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방 한 칸. 보세요. 우리 집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의 일부지. 물론 토지의 일부도 되지. 이해가 방 한 칸이 빨라.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일부. 이거는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토지를 갑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100%지.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할 수 뭐다? 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이게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그럼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는 이게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이는 부동산이고 이거는 권리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요겁니다. 그럼 요거 알면은 시험 문제 3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3문제. 올해 3문제 진짜 3문제 나왔거든. 이거 갖고 3문제를 했어요. 3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책으로 갑시다.
자, 375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봅니다. 첫 번째 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동그라미 칩니다. 물건 또는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 자, 그러면 물건을 볼게요. 제 손을 봅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 옛날에는 나왔어요. 외정시대 때는 나왔거든.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설 건축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고시거든, 고시. 고시에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외정시대 때 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내요. 그러면 권리는 이제 민법을 가져옵니다. 제 손을 봅니다. 민법이죠. 보세요. 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요 8개. 그럼 이제 민법을 가져오면, 보세요. 유치권이다, 점유권이다, 동산질권이다, 법묘기지권이다, 특수지역권이다, 토지통행권이다, 이런 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제 민법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밑에 갑시다. 이번에는 이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시작.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요리 오세요. 그냥 상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면 계약서 요렇게 딱 넘어 여기에 특약사항이 있다, 있지. 맞죠? 네. 그 요 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있다. 이는 법에 규정한 양식이에요. 이는 법에 규정한 양식인데 우리는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사인과 사인이거든. 그럼 사인과 사인 사이에는 수많은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약속을 여기다가 적어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그 약속은 법에 근거가 있는 약속이어야지. 법에 근거 없는 약속은 된다, 안 된다? 안. 그냥 우리 쉽게 중도금 1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내가 너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게.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제가 예들 때 좀 전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이래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부해야 된다, 안 하고 통과다? 통과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시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묶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 저당권을 비담보 채권과 분리 처분하면 안 된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 민법을 배워와야 돼요. 민법을 배우는데 이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이 뭐냐?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소유권이 뭐냐?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법에는 뭐를 배우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누구,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 이런 걸 등기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조금 배워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또 책임 회피가 너무 되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해놓고, 두 개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비담보 채권이라는 낱말뜻만 알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이에요. 자, 보세요. 을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저당권자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얼마를 빌려줬어요? 1억.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을은 저당권자입니다. 요 1억 있죠?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비담보 채권.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빌려준 금액이 비담보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리. 을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1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개. 그러면 을이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거는 1의 1 누구한테 이전이 된다? 병. 무슨권이 이전된다? 저당권. 그럼 요거 이전하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비담보채권과 저당권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빨리 쉽다고 그러세요. 쉽죠? 네.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제가 그랬죠. 공법을 공부하는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두 개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국가가 정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요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다 없다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럴 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갑은 을의 땅 요것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땅을 성역지라고 하고 이 땅을 요역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빌려 쓰니까 갑을 지역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말 들으면 지역권이 뭐냐 이러면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토지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 토지. 이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리 오세요. 그러면 갑은 이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갑은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이 땅에 대한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됐다. 100번 더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일부 지분의 소유권 보존,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공유 지분의 지상권, 전세권 그 세 개를 묶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시험도 여기서 시험 내요. 올해 시험 내놨어요. 요리 오세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배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고 그 중에도 꽃 중에 꽃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리로 오세요. 요거 있어요.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분. 요거는 요거는 다시 한번 요거 시작.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가 지분입니다. 그럼 요거를 다른 표현을 말하면 자, 요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의 일부. 요게 지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답을 써놓고 할게요. 지분에 안 되는 것만 이용하면 돼. 안 되는 것만. 지분의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합유 지분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안 되면 요것만 딱 외우면 돼.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할게요. 요리로 오세요. 그럼 바로 할게요. 자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유가 뭐냐, 공유가 뭐냐, 총유가 뭐냐 이런 거는 민법에서 배워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민법에서 안 배워도 설명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요거. 자, 정리합니다. 갑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시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러면 요렇게 등기하면 되지. 맞죠? 네.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두 사람이 가가 갑, 을 2분의 1 요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갑이 혼자 가가 2분의 1만 보존 등기를 허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요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자. 글자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요거를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봐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출생신고입니다. 내 반쪽만 출생신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 얘기해요. 오케이? 혼자 유례 보존 등기 하는 거는 지분만 보존 등기 하는 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됐죠. 그러면 요렇게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소. 그러면 을이 자기 지분을, 요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자기 지분을 매매는 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매매는 할 수 뭐다? 있다. 지분의 보존 등기는 할 수 뭐다? 없다. 지분을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요래 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게 시험이 아니고 요게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는데 공동소유는 3개예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시법에는 총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공시법식에는 자, 정리합니다. 공유 아니면 합유입니다. 합유.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그다음에다 공유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소. 그래서 공동 소유의 종류가 3개가 있다. 그게 공유, 합유, 총유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공유는 답입니다.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해요. 오케이? 네. 합유는 지분을 표시 안 해. 이 차이점이다. 이 차이가 뭐냐? 공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고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가리 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지분이 표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있다.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지분을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지분에 저당권 들어갈 수 뭐다? 있다.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지분이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매매가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올해 시험에 이게 답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합유, 등기입니다. 합유 등기를 할 때 합유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어디다? X. 합유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 공유 지분만 표시하는. 이게 올해 시험의 답이에요. 맞췄다, 못 맞췄다? 맞춘 거예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여기다. 요거 상속 지분입니다. 상속 지분.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는 안 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어요. 자, 칠판을 봅니다. 딱 외웁니다. 아버지고 자식이 3명입니다. 아버지 사망했어요. 그럼 3사람이 법정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럼 시작.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3사람이 가가 3사람 명의로 3분의 1씩 3분의 1 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칠판을 봅니다. 혼자만 가서 자기 지분만 등기가 갈 수 있냐 이 소리가 돼. 이때 공부할 때 이랍니다. 혼자만 가서 지분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 등기 할 때는 이 두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같이 안 들어가야 된다? 같이. 아니 이해하기 쉽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혼자만 들어가는 거는 법에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럼 딱 외웁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딱 외우는 거예요. 아,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이 사람이 자기 지분 등기가 갈 때 이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어. 혼자만 들어가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용익권. 여러분들 제가 가장 이게 쉬운 말인데 가장 어려운 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용익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용익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민법을 조금 배워봐야 되거든. 하나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합니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합니다. 전세는 부동산을 사용합니다. 그럼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 거예요.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합니다. 그럼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용익은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용익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뭐를 사용수익한다? 부동산. 이해합니까? 네. 지분을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분을. 용익은 뭐를 사용하는 권리다? 부동산. 그러니까 지분의 용익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용익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예요. 지분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인데. 다시. 다른 걸 합시다. 전세죠. 토지의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건물의 전세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주택이 건물이잖아요. 건물. 임대차, 토지도 돼야 안 돼요? 돼. 건물도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라니까. 지분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칠판을 딱 보세요.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어요. 담보권은 그냥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저당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답입니다. 두 개로 분류했다 냈다 했다. 요게 답이에요. 분류했다는 소리는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같으면 분류한다 한다? 안 하는?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합니다. 그럼 같으면 분류한다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이게 O명, 이거는 뭡니까? X. 이게 O명, 이거는 뭐다? X.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가져가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부동산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권리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권리의 일부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그럼 제가 그랬죠. 부동산의 일부는 무조건 방 한 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토지의 일부도 물론 되지만 이해가 빠른 거는 방 한 칸이다 이 말입니다. 답합시다.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없다. 얼마나 공부하고 쉬워요. 우리 집에 방이 4개인데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없잖아요. 집 자체를 저당 잡히는 거지. 맞죠? 네. 근데 방 한 칸만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전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랬죠. 용익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다. 권리를 사용수익한다. 부동산. 그럼 지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정리합니다. 자, 요리 오세요. 1번에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1분의 1입니다. 저 상식적으로 해봅시다. 2분의 1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2분의 1의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 못 갚았어. 경매 들어가죠? 그럼 요 2분의 1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그럼 매매해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매해서 소유권 넘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지분의 저당권은 허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다 갑니다.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개로 분류한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 그랬어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무조건 요게 한 개입니다. 오케이? 네. 안 쓴 거는 여기 나오면 돼. 안 쓴 거. 그런데 실제 가져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나는, 보세요. 처분의 제한이에요.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 예외는 용익권이죠. 그럼 용익권은 자, 그걸 따라봅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거든. 요 지역권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다, 없다, 있지.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 와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요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래도 갑의 땅, 을의 땅 도로죠. 그러면 갑이 요거만큼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성역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지? 요역지. 편익을 주는 땅은 성역지. 편익을 받는 땅은 무슨지? 요역지. 됐죠? 그러면 요 그림 보여요, 안 보여? 요거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일부에 된다는 소리는 전부는 당연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전부를 빌리도 돼야 안 돼요? 돼. 일부를 빌리도
돼. 맞죠? 돼. 그럼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됩니다. 일부에 됩니다. 근데 요역지는 일부에 안 돼. 이 말은 요것만침의 편의를 위해서 이 땅에 빌려 쓰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빌려 쓰는 것은 허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의 편의예요.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돼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는 요 소유권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요것만 갖고 공부하세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것만 갖고 공부하면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라 봅시다. 요것만 갖고 딱 공부를 하거든. 요래 딱 하거든. 자, 아까 전에 했죠. 부동산 일부에 되냐, 안 되냐. 자, 글자를 적을게요.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이제 쭉쭉 나와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어느 하나가 O면 어느 하나가 X입니다. 자, 부동산 일부죠.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방 한 칸에 저당권 안 됩니다. 방 한 칸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요. 방 한 칸 가압류 들어올 수 없어요.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럼 이거 딱 했죠? 안 되죠? 자, 이중이죠.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그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우리 집이 10억입니다.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가압류 우리 집에 10개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근데 소유권은 이중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맞다.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하천. 하천인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에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용익은 사용수익하는 것이거든. 하천을 사용수익하게 하며 모래자갈 다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줍니다. 하천에는 용익권은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러나 하천을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하천에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공부하세요.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지. 맞죠? 네. 그럼 가압류죠. 맞죠? 네. 가압류 다음 단계는 뭡니까? 경매지. 맞죠? 네. 경매 다음 단계는 뭐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 경매를 했다는 거는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해가 가는 거지. 맞다. 맞아. 그렇게 다 가져갑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지분이죠. 이거는 뭐고? X. 이거는 뭐다? O. 지분이 매매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됐다 안 됐다? 네. 모르겠거든. 오늘 요래만 딱 가지고 가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작년에 올해 30회 기출문제입니다. 30회 기출문제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제가 합유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OX다. X. 그럼 한 문제 맞췄습니다. 전세입니다. 지분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다. X. 또 한 문제 맞췄죠. 지분의 전세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정합니다. 지분만의 보름넘기 OX다. X. 그럼 또 한 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럼 세 문제를 맞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분에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보세요. 그때 농지에 줄 것이에요. 전세권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는 그냥 제 손을 봅니다. 농지에는 전세는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합니다. 부정. 그래서 농지에는 전세가 안 돼요. 그럼 전세 안 되면 임대차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냥 이래 합시다.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는 촉탁으로 해야지. 신청으로 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이걸 시험에 낼 때 제 말 들어봅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오도와이다. 오. 이래 내면 시험 문제 다 맞습니지. 그럼 시험엔 그래 안 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이랍니다. 저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가압류 등기를 신청으로 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오덱스다. 아, 그럼 잠깐만. 괜찮습니까? 자, 여기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고 법원이 있어요. 자,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을이 등기소로 가압류를 하는 거는 신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시작, 신청. 그럼 이건 안 받아줘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을은 법원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갑니다. 요게 뭐고? 촉탁이에요. 오케이? 그럼 너무너무 쉬워. 그러면 가압류는 내가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시작, 신청. 나는 법원으로 가는 거는 시작, 신청.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시작, 촉탁. 이걸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시험에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됐죠? 자, 우와,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개를 묶었어요. 이미 보존 등기 때문에 다시 보존 등기에 지상전세에다 그래가 옆에다가 이중. 여러분들 그냥 쉬운 거 해봅시다.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자,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2층 집. 그러면 1층은 갑에게 전세 줬어요. 2층은 을에게 전세 줬어요. 을에게 이중의 전세 이단이다. 이는 이중의 전세가 아닙니다. 따로따로지. 아,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1층은 갑에게 전세 주고 2층은 을이 따로따로예요. 여기서 이중이라는 말은 2층을 을에게 전세 줘서 이걸 병에게 또 전세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이중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중의 전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의 용의권은 안 됩니다. 임대차 준 집을 다시 임대차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질문을 할 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1층은 갑에게 전세, 2층은 을에게 주는데 그거 이중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중은 따로, 이거는 따로따로입니다. 요걸 갑에게 전세 주는데 이걸 또 을에게 전세 주는 게 이중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동시에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거 찾았습니까? 밑에 두 개를 묶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건 나중에 배우겠어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이해됩니다.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기가 안 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서 정지시켰는데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 밑에 걸어 보세요. 하천이죠. 편입된 토지의 용익물권 임차권이죠. 아까 그랬죠. 하천에는 용익권을 소용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래서 모래자갈 다 퍼가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는 그냥 공유물 분할 금지는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리로 오세요. 거기에 제가 거창하게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요래 나눈다만 알고 가면 돼. 요래 나눈다만. 됐죠? 자, 됐습니다.